돈 때문에 힘들 때 당신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책이라는 나침반을 통해 방향을 찾는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앓고 있는 문제,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한 작가의 책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개그맨에서 연 매출 10억이 넘는 식당의 사장님,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거듭난 고명환님을 아시나요? 그가 쓴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에는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돈 때문에 내일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모든 분들을 위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지혜의 숲에서는 바로 그가 길어 올린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파트 1. 우리 시대의 자화상, 돈의 무게에 짓눌린 삶. 고명환 작가는 책의 서두에서 경제, 다큐멘터리에 나온 한 가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한 회사를 20년 동안 묵묵히 다닌 50대 기술자 가장의 이야기였죠. 그는 인터뷰 도중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월급이 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한창 돈 들어갈 일이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과 딸을 둔 아버지로서 그 막막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월급이 절반이 되었지만 그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내밀기엔 나이가 너무 많고 20년간 한 가지 기술만 파왔기에 다른 일을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일을 구한다 해도 지금 받는 월급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어디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20대와 30대 청년들을 둘러봅시다. 학자금 대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불안정한 계약직과 플랫폼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앞에 내 집 마련은 꿈조차 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청년들이 부족한 월급을 어떻게든 불려보려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이나 코인에 영끌 투자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성공 신화에 조급해지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희망보다는 좌절을 먼저 배우는 세대, 그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40대, 50대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가장의 이야기처럼 조직에서는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위에서는 실적으로 압박하고 아래에서는 젊고 유능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부모님은 연로해지셔서 병원비 걱정이 늘고 자녀들의 교육비는 해가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시간도 돈도 없는 낀 세대로 살아갑니다. 20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반토막. 난 월급과 불투명한 미래뿐인 현실 앞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일하며 자식을 키워냈지만 노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은퇴 후에도 경비원, 청소원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아픈 곳은 늘어나는데 병원비는 부담스럽고 혹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프다는 말조차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내 자식에게만큼은 더 나은 삶을 물려주려고 밤낮 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어디에 어떻게 쏟아붓느냐에 따라 훗날 마주하는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고명환 작가는 방송을 보며 내내 먹먹했다고 고백합니다. 월급이 반으로 줄어든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눈앞에 닥친 아이들의 학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이런 절박함이 사람들을 위험한 투자로 내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고명환 작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방법은 있다고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충분히 이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독서를 시작했다면 말입니다. 파트 2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법 세스 고딘의 린치핀. 무엇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한 우리에게
고명환 작가는 세스 고딘의 린치핀을 읽어보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린치핀이란 마차나 수레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핵심 핀을 의미합니다. 즉, 조직이나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를 뜻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어떤 인재를 원해왔나요?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잘하고 적은 월급에도 만족하며 언제든 필요 없어지면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사람. 마치 공장의 부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점점 기계의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품처럼 사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생존 방식이 되었습니다. 린치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 바로 린치핀이 되라고 말입니다. 이 책은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린치핀이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당신만의 예술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술이란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 인간적인 감성과 창의성을 불어넣는 모든 행위가 예술입니다.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카페 직원, 정해진 매뉴얼을 넘어선 해결책을 제시하는 콜센터 상담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교사.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나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예술입니다. 둘째, 정서적 노동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기계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당신이 가진 따뜻함, 공감 능력, 유머 감각이 바로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20년차 기술자 아버지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만약 그가 자신의 기술에 예술을 더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신의 20년 노하우를 보기 쉽게 정리해서 블로그에 연재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공유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툴지 몰라도 진심을 담아 꾸준히 소통한다면 분명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겁니다. 더 이상 그는 월급에 목매는 직장인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가이자 린치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남들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명환 작가의 안내에 따라 린치핀을 통해 나 자신을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드는 길, 내 가치를 스스로 높여나가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명환 작가의 책을 통해 돈 문제로 인한 각 세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린치핀이 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전략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내면의 힘,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이 숲에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인사이트는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법이니까요. 파트 3 고난은 신이 보낸 스승이다. 마이너스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린치핀이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돈 문제로 힘들어하고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철학은 무엇일까요? 고명환 작가는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하나씩 위대한 사상가들의 통찰이 담긴 글을 읽고 사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글귀를 발견하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만약 대기의 압력이 없다면 우리의 몸이 파열하는 것처럼 인생의 빈곤과 가혹한 노동, 그 밖에 여러 가지 불행한 운명이 찾아드는 일이 없다면 사람들의 오만은 계속 기승을 부리다가 급기야 비할 데 없는 어리석음과 광기의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둘러싼 대기의 압력이 우리 몸의 형태를 유지시켜 주듯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단단한 인간으로 성장시킨다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 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신이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준다면 우리는 기뻐 춤을 추며 그의 말을 따를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지도자와 스승이 이미 있다. 그것은 빈곤 또는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이다. 마이너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하고만 싶었던 가난과 불행이 사실은 신이 우리에게 보낸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가난하게 살거나 불행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상황에 빠져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배우는 행복한 시간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편안하고 안락할 때가 아니라 역경을 온몸으로 헤쳐나갈 때 가장 인간다워지고 가장 자기답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독서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고명환 작가. 자신이 바로 그 산증인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에 비친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 눈빛 속에 지친 기색이 완연한가요? 아니면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있나요? 신은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경을 보낼 때 그것을 이겨낼 힘도 함께 보낸다고 하지 않던가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불행을 벗어날 방법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책을 읽으며 내공을 쌓고 실력을 기르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고팠던 시절의 헝그리 정신으로 다시 무장하고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는 배짱을 가져보는 겁니다. 파트 4 당신의 시련이 최고의 강의가 될 때 마이너스 마지막 행동 촉구. 고명환 작가는 자신의 책에서 만약 지금 사는 게 힘든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책을 읽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멋지게 강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함께 성장해 봅시다. 진정한 나 자신의 길을 걷게 된 후에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강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극심한 시련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 시련은 훗날 당신의 강의를 빛내줄 최고의 소재가 될 테니까요. 그 시련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당신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과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의 한복판으로 깊숙하게 빠져보십시오. 그리고 책을 통해 얻은 지혜와 용기로 그 시련을 과감하게 뚫고 나오시면 됩니다. 책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언젠가 나란히 강단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끝. 지혜의 숲을 찾아주신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고명환 작가의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를 통해 두 가지 해법을 얻었습니다. 세스 고딘의 린치핀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 몸값을 높이는 전략을, 그리고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철학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낸 당신의 이야기는 훗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가장 빛나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숲과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읽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숲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